이야기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대선 막판 후보들은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구애하고 있는데요. 후보들을 밀착 취재한 마크맨들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나경열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김수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김수강입니다. 이제 꼭 나흘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이끌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인데요. 여전히 판세가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아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안철수 한다더니 표심 바꾸셨습니까? 지난 3일 새벽이었죠. 정치부에 제가 온 이후에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잠을 달아나게 만드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김 기자, 이게 수없이 안철수 후보가 철수 안 한다,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격적으로 단일화 이루어진 이유, 배경이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시계를 조금 더 돌려가지고 단일화 결렬 사실이 발표됐던 지난달 27일쯤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안철수 대표가 당시엔 대선 후보였죠. 여수 유세 현장에서 취재진들을 향해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휴대폰에 뭐 쌓여있는 문자, 안 읽은 문자 거의 2만 통 가깝고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민심이랄까? 안 대표의 번호가 좀 일각에 공개가 되면서 좀 그런 연락이 계속 좀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좀 안 대표가 좀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조금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고, 어제 안 후보가 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직접 밝혔듯이 좀 이런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을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이런 단일화를 결심하게 된 것 같고, 와중에 양측의 소통 채널이 계속 열려 있었어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 토론회가 있었던 날 밤에 장제원 의원의 매형이자 이제 안 대표와도 좀 친분이 있는 분의 집에 모여가지고 안철수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장제원 의원, 이태규 의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가볍게 편의점 맥주를 놓고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가 잘 됐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장제원 의원이랑 이태규 의원은 빠지고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강점을 어떤 빠른 결정, 그런 리더십을 앞세웠고 안 대표도 약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됐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인수위원회 구성과 공동정부 구성을 어떤 기반으로 하는 단일화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거죠. 안철수 대표가 술을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이하게 좀 맥주로 좀 풀었네요. 아무래도 좀 늦은 시간이고 또 워낙 다들 토론회에서 진을 빼고 왔으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가볍게 약간 대화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단일화 변수가 언제나 대선판을 이렇게 출렁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막판에 발생한 단일화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잠에서 깼거든요. 제가 머리만 대면 자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깊이 자는 스타일인데 이때 핸드폰이 계속 울리다 보니까 새벽에 깼던 기억이 아직도. 저는 그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게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결집되는 효과는 분명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발표 첫날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당혹스럽다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를 해보니까 0.1%의 가능성만 남겨놨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런 답, 한편에서는 이런 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악재가 호재가 되기도 하고 호재가 또 악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은 이 악재로 볼 수 있는 이 단일화를 호재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단일화 소식이 전해진 날 바로 이제 그 짧은 입장문을 꺼내 들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네, 이 짧은 입장문 30분도 넘게 기다려서 저희가 취재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근데 정치인들끼리 이게 이제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인들끼리 결정한 단일화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 둘만 만나서 결정한 단일화
였다는 건데 이걸 이제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라면서 우회적이지만 강력하게 비판한 발언이다. 그래서 뼈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민주당도 바로 이번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 악재로 비칠 수 있으니 민주당 바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을 했거든요. 이제 위기와 비상 이런 단어들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남의 투표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전남 투표율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일화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국민의당 커뮤니티를 보면 안 후보가 또다시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 또 철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역풍의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다라면서 제시를 해줬고요. 민주당은 이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이제 나흘 남지 않았습니까? 이 역풍을 잠재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나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각도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대 최고치를 이미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고 양 진영이 단일화를 고리로 좀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진단이 나오는데 먼저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윤 후보와 첫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준비된 화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 대표님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 구호를 이렇게 바꾸시죠. 윤석열! 윤석열! 네, 윤 후보가 먼저 연단에 올랐지만 마이크를 안 대표에게 이제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안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하고 4일 만에 이런 지원 유세에 나선 셈인데 이런 행보들이 좀 안 대표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그 지지자들을 윤 후보에게로 이끄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요. 안 대표는 오늘 사전 투표를 마치고도 자신이 정권 교체와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또 자필 편지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물론 국민의힘도 나 기자가 얘기한 어떤 그런 역풍과 반작용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졌을 때 결국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고요. 또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단일화라는 이슈가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층의 어떤 밴드웨건 효과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 단일화가 한 차례 결렬됐다가 재성사됐던 거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파급력을 가지지 않을까. 실제로 뭐 수석 대변인인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목에 좀 결절이 생겼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극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이 높은 사전 투표 지지율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유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가 먼저 민주당은 좀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 투표가 진보 쪽에 유리하다 이런 공식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게 지난 재보궐 선거였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였는데 이때도 역대 재보궐 선거 중에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보였어요. 20.54% 기록했는데 결과는 민주당의 대패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단일화를 계기로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위기감을 통해서 결집하고 있고 전남 투표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1등이지 않겠습니까? 전체 사전 투표율도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해석을 내놓는 게 분노하면서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지층도 있지만 이 중도 표심을 어떻게 또 공략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중도 중에 이제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표심이 이제 공중에 붕 떴다. 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겠지만 가지 않은 표심은 붕 떴는데 이 안 대표의 아젠다였던 정치 교체, 다당제 등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계속 공략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왕 사전 투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두 마크맨도 투표를 하셨습니까? 네, 저 오늘 점심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나 기자와 함께 회사 근처의 사전투표소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인증으로 남긴 인증 사진입니다. 분위기 좋은
예, 네, 네. 선후배의 사진이네요. 예. 네네네. 약간 맞죠. 좀 사기가 섞인 약간 사진인 것 같습니다. 어플로 찍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본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선거에 투표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외국에 사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번 선거 때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투표에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오늘 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나 기자는 어땠습니까? 아, 저도 오늘 선배를 쫓아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제 주변에는 이제 뭐 그 재외국민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사는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이나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가서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더라고요. 예. 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아주 두 분 잘 행사를 하셨습니다. 전 아직 투표를 하지 못했는데 본투표 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크맨들의 수다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사전투표나 본투표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인증샷을 저희 연합뉴스TV로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여전히 안개 속 양당의 속내는? 흔히 이게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직전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그 누가 확실히 앞선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판세입니다. 이게 나흘을 앞뒀는데 각 정당의 한번 속내를 들여다보죠. 나 기자, 그동안 이제 민주당은 박빙 열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단일화 여파를 파악하기 위한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주말 동안 이제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월요일쯤에 이제 결과를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의 이제 지지율 추이를 보면 민주당 스스로 박빙 열세에 놓여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급하게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열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한 이유도 있죠. 그래서 본부장들이 당사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고 있고요. 이 후보 연설,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 제가 마크맨이니까 많이 쫓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연설만 들어봐도 간절함이 좀 묻어 있다. 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회를 달라, 잘해내겠다라는 말을 예전과 달리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큰 산불이 난 지금 울진의 이 후보가 새벽 시간에 급히 달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윤석열 후보가 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 울진으로 간 것 같은데 밤까지 가야 한다, 아니다. 가면은 현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밤까지도 그런 의견이 교환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민주당의 지금 현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내부 조사를 따로 하고 있겠죠? 네,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단일화를 계기로 더 그 폭이 좀 넓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선거는 늘 투표함을 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나 기자가 얘기했듯 국민의힘도 24시간 대응 체제로 그런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윤 후보의 트위터에 업데이트가 멈췄습니다. 최근에 이 트위터에 올라왔던 감귤 사진이 좀 논란이 됐던 바가 있어요. 내용 자체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내용이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항했던 오렌지 혁명군을 빗댄 사진이었는데 좀 사진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이 사진이 좀 급하게 삭제가 됐었고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업데이트가 멈췄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트위터가 아침 한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 윤 후보가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들이 주기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핫플레이스. 틈틈이 예. 체크하는 좀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보 캠프 쪽을 좀 알아보니까 좀 당분간은 좀 운영을 좀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얼굴을 더 보고 이렇게 손이라도 마주치고 한 사람한테 조금 더 이렇게 표를 찍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두 후보가 아주 유세 일정을 촘촘하게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은 나흘의 전략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나흘 동안 이제 수도권 표심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울, 경기, 인천 표심 공략한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지역과 2030
그리고 여성이 주요 공략 대상인데요. 이틀 전에 종로 유세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여성을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 후보는 편가르기 안 하겠다. 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소리 안 하고 실질적 평등을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뜻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기간 전략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돌면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이 부동층을 공략하겠다라는 계산입니다. 정치 교체를 바라는 부동층에게는 이 정치 교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들의 표심을 얻겠다라는 계산이고요. 중도층 공략하는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최근 유세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즘 소지로 삼고 있는 건데 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6,787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5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눈 건데 이런 경제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부각하면서 부동층에게 다가가겠다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윤 후보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던데 어제는 부인 김건희 씨가 빨간 양말을 신고 사전투표장에 나타났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사전에 알린 행보는 아니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맞습니다. 김건희 씨는 좀 나왔어요. 이것도 전략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 캠프 내부적으로 이번 사전투표를 두고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함께 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가 됐다고는 합니다. 근데 일정상 그때 윤 후보가 부산에 있었고 따라서 뭐 부인인 김건희 씨가 그곳까지 이동하는 건 좀 물리적으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있는 곳에서 하자는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부인 김건희 씨는 서초에서 했고요. 말씀하셨듯 그 빨간색 양말과 빨간색 스카프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윤 후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윤 후보의 인스타그램에 부인 김건희 씨 사진이 올라온 건 거의 처음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고 또 다른 관심사가 이제 본투표 당일이죠. 이때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또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윤 후보와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일정 저도 되게 궁금해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내일은 좀 경기도에서 그동안 안 갔던 곳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좀 반시계 방향으로 좀 돈다고 하고요. 모레는 이제 청주까지 올라가서 청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서 좀 제주도를 돌 생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저녁에는 좀 부산으로 넘어가서 본투표 바로 전날이죠. 8일에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좀 대도시들을 돌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좀 피날레를 장식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들,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겠다 결심하셨는지 나흘 뒤 결과가 궁금합니다. 저희 연합뉴스TV도 마크맨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오는 3월 9일이죠. 대선 투표 상황을 매시간 꼼꼼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의 뒷이야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예, 재밌는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마, 사랑해버릴 것 같아. 또 하나 있습니다. 변해가는 게 전부 좋다고만은 할 수 없어. 이렇게 좀 감성이 충만하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40대에 블로그에 쓴 글이라고 해요. 이 감성이 아주 듬뿍 묻어 있어가지고 선배들 뭐 손과 발이 지금 다 오그라들 정도인데 이런 글을 이용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전투표 동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AI죠. 재밍이 뭐 오지마 사랑해 버릴 것 같아 이렇게 읽으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 컨텐츠를 만들었는데요. 그 민주당 선대위는 이런 이재명 후보가 감성이 예전부터 일기를 쓸 만큼 감성이 충만한 후보다 뭐 이런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인데 참 같은 감성으로서 이런 글을 쓰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윤 후보 뒷얘기도 알려주시죠. 네, 어떡하죠? 이 후보가 저렇게 감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윤 후보의 마크맨으로서 윤 후보의 약간 아재미를 좀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후보 최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정말 점심 식사를 할 시간도 마땅치 않을 정도인데 그래서 틈틈이 차에서 뭐 김밥이나 샌드위치로 좀 식사를 때우기도 하고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들리기도 하는데 윤 후보가 좋아하는 음식 바로 면류, 국수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제 부산 구포시장에서의 유세에서도 말문을 뗄 때 멸치 육수가 진한 구포 국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점심을 위해서 잠깐 휴게소에 들렸을 때도 우동을 먹었다고 하고 지난주에 호남을 찾았을 때도 그 시장에서 제가 칼국수를 먹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또 윤 후보가 좋아하는 간식 견과류라고 합니다. 틈틈이 휴게소에서 이것들을 구매한다고도 하고요. 제가 사실 윤 후보의 차를 슬쩍 내부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 주전부리가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이제 목에 좋은 워낙 유세 연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좋은 사탕을 좀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TV 토론에서는 이렇게 계속 목을 킁킁 하시는 예.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겨 드시고 아,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네, 다음 주는 마크맨들이 마지막으로 수다를 떠는 시간입니다. 대선 이유가 될 텐데요. 아껴놨던 뒷이야기 대방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